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2025년 개띠이신 분들, 아니면 개띠 지인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해를 맞아 금전운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특히 1월에 여러분의 운세를 바꾸고 금전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새해 초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전운일 거예요. 더 나은 재정 상황, 예상치 못한 기회, 그리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팁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운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약간의 지혜와 전략으로 그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내용, 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하나 잘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적어 가셔야 한다면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요. 먼저 개띠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살펴볼게요. 개띠의 성격은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책임감 강하고 충성심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를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 정말 멋지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게다가 개띠는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단순히 감정에 치우치거나 논리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공감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직관을 믿었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하신 적 있으시죠? 2025년은 이런 개띠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특히 새해 초 1월이 중요한데요. 1월 중순부터 금전운이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건 물론이고 뜻밖의 재물운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나친 욕심과 서두르는 결정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새해 초라는 이유로 너무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균형과 계획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2025년 1월의 재물운과 투자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월은 개띠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기회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뭔가 잘 풀릴 때, 아, 운이 정말 따르는구나 하고 느껴지던 그 시기 말이에요. 바로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에는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새로운 재물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행운의 숫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띠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는 279입니다. 이 숫자들을 일상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날짜나 숫자 조합에 이 숫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추천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동산이에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개띠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둘째, 귀금속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은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규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는 기술 및 IT 분야입니다. 특히 신기술과 관련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에 주목해 보세요. AI나 블록체인 같은 분야가 좋겠죠. 요즘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른데 여기서 기회를 잡는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리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선택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번에는 인간관계와 건강운 이야기예요. 돈만 많으면 뭐 하나요? 건강과 인간관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신뢰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진솔한 대화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때로는 적절한 타협과 양보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건강운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1월은 겨울철이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려요. 걷기나 요가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또 식단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도 무척 중요해요.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이번에는 개띠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할 궁합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금전운과 같은 물질적인 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든 운의 기반이라는 사실. 다들 공감하시죠? 어떤 띠와 잘 맞고 또 어떤 띠와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금전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개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와 좋은 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개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띠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심이 높으며 조화를 중요시하는 성격인데 이런 특징과 반대되거나 지나치게 강한 성향을 가진 띠와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개띠와 용띠는 둘 다 강한 자존심과 리더십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답답했던 경험 말이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막히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소띠와의 관계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소띠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 강해요. 반면 개띠는 직관과 감정을 조율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능숙하죠. 이런 차이점이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나 반대로 상대방은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합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느낄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맞다는 고집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때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장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갈등이 길어지면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게 되잖아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대화 방식을 채택해 보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소통하려 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띠와 잘 맞는 띠를 알아볼까요? 사실 인생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개띠와 궁합이 잘 맞는 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향은 개띠의 성실하고 신중한 태도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방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관계요. 바로 그런 관계가 개띠와 말띠의 관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세심하고 조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개띠와의 협력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토끼띠의 신중함이 개띠의 직관력과 어우러지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호랑이띠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호랑이띠는 도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띠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특히 금전적인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관계가 가끔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띠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협력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경험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숫자가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 숫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개띠에게는 279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로 작용합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 협력과 균형, 행운과 기회,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중요한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복권번호 등에 이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예죠. 또 집 주소나 차량 번호를 선택할 때도 이 숫자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개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깔로는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 있습니다. 각각 침착함과 안정, 번영과 행운, 새로운 시작과 순환을 상징하죠. 중요한 날에는 이런 색깔이 포함된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활용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지갑, 노트에도
이런 색깔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행운의 색깔 테마로 바꿔보는 것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어서 개띠 출생 연도별 2025년 1월 운세 분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개띠들과 다르게 어떻게 운이 풀릴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출생 연도에 따라 운세의 흐름과 특징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도별로 개띠분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1946년에 태어나신 개띠분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분들에게 2025년 1월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으면서 소소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도약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너무 큰 성과를 바랐던 것 같아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다음 단계로 가는 힘이 될 거예요. 1958년생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최근 들어 친해진 사람들이 있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기회가 정말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예요. 1970년생 개띠분들에게 2025년 1월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인 유동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절호의 찬스가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을까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히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1982년생 분들 준비되셨나요? 2025년 1월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상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인정의 순간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성장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1994년생 분들은 금전적인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감정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건 내가 꼭 필요해서 샀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충동적으로 산 것들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1월에는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2025년 1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2025년 1월은 개띠 여러분에게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입니다. 특히 행운의 숫자 279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과 성공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숫자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운을 끌어당기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믿고 운에 맡겨서는 안 되겠죠. 성공의 비결은 결국 여러분의 계획적인 재정 관리와 인간관계의 조화, 그리고 건강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또한 실생활에서 행운의 색깔과 숫자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흰색과 같은 색깔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활용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2025년 1월은 개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새해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운명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큰 행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2025년 개띠이신 분들, 아니면 개띠 지인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해를 맞아 금전운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특히 1월에 여러분의 운세를 바꾸고 금전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새해 초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전운일 거예요. 더 나은 재정 상황, 예상치 못한 기회, 그리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팁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운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약간의 지혜와 전략으로 그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내용, 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하나 잘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적어 가셔야 한다면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요. 먼저 개띠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살펴볼게요. 개띠의 성격은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책임감 강하고 충성심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를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 정말 멋지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게다가 개띠는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단순히 감정에 치우치거나 논리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공감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직관을 믿었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하신 적 있으시죠? 2025년은 이런 개띠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특히 새해 초 1월이 중요한데요. 1월 중순부터 금전운이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건 물론이고 뜻밖의 재물운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나친 욕심과 서두르는 결정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새해 초라는 이유로 너무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균형과 계획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2025년 1월의 재물운과 투자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월은 개띠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기회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뭔가 잘 풀릴 때, 아, 운이 정말 따르는구나 하고 느껴지던 그 시기 말이에요. 바로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에는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새로운 재물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행운의 숫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띠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는 279입니다. 이 숫자들을 일상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날짜나 숫자 조합에 이 숫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추천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동산이에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개띠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둘째, 귀금속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은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규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는 기술 및 IT 분야입니다. 특히 신기술과 관련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에 주목해 보세요. AI나 블록체인 같은 분야가 좋겠죠. 요즘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른데 여기서 기회를 잡는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리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선택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번에는 인간관계와 건강운 이야기예요. 돈만 많으면 뭐 하나요? 건강과 인간관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신뢰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진솔한 대화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때로는 적절한 타협과 양보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건강운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1월은 겨울철이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려요. 걷기나 요가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또 식단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도 무척 중요해요.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이번에는 개띠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할 궁합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금전운과 같은 물질적인 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든 운의 기반이라는 사실, 다들 공감하시죠? 어떤 띠와 잘 맞고 또 어떤 띠와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금전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개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와 좋은 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개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띠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심이 높으며 조화를 중요시하는 성격인데, 이런 특징과 반대되거나 지나치게 강한 성향을 가진 띠와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개띠와 용띠는 둘 다 강한 자존심과 리더십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답답했던 경험 말이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막히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소띠와의 관계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소띠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 강해요. 반면 개띠는 직관과 감정을 조율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능숙하죠. 이런 차이점이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나, 반대로 상대방은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합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느낄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맞다는 고집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때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장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갈등이 길어지면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게 되잖아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대화 방식을 채택해 보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소통하려 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띠와 잘 맞는 띠를 알아볼까요? 사실 인생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개띠와 궁합이 잘 맞는 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향은 개띠의 성실하고 신중한 태도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방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관계요. 바로 그런 관계가 개띠와 말띠의 관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세심하고 조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개띠와의 협력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토끼띠의 신중함이 개띠의 직관력과 어우러지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호랑이띠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호랑이띠는 도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띠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특히 금전적인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관계가 가끔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띠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협력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경험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숫자가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지만 사실 숫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개띠에게는 279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로 작용합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 협력과 균형, 행운과 기회,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중요한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복권번호 등에 이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예죠. 또 집 주소나 차량 번호를 선택할 때도 이 숫자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개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깔로는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 있습니다. 각각 침착함과 안정, 번영과 행운, 새로운 시작과 순환을 상징하죠. 중요한 날에는 이런 색깔이 포함된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활용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지갑, 노트에도 이런 색깔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행운의 색깔 테마로 바꿔보는 것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어서 개띠 출생 연도별 2025년 1월 운세 분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개띠들과 다르게 어떻게 운이 풀릴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출생 연도에 따라 운세의 흐름과 특징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도별로 개띠분들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1946년에 태어나신 개띠분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분들에게 2025년 1월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으면서 소소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도약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너무 큰 성과를 바랐던 것 같아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다음 단계로 가는 힘이 될 거예요. 1958년생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최근 들어 친해진 사람들이 있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기회가 정말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예요. 1970년생 개띠분들에게 2025년 1월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인 유동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절호의 찬스가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을까?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히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1982년생 분들 준비되셨나요? 2025년 1월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상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인정의 순간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성장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1994년생 분들은 금전적인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감정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건 내가 꼭 필요해서 샀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충동적으로 산 것들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1월에는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2025년 1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2025년 1월은 개띠 여러분에게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입니다. 특히 행운의 숫자 279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과 성공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숫자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운을 끌어당기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믿고 운에 맡겨서는 안 되겠죠. 성공의 비결은 결국 여러분의 계획적인 재정 관리와 인간관계의 조화, 그리고 건강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또한 실생활에서 행운의 색깔과 숫자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흰색과 같은 색깔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활용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2025년 1월은 개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새해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운명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큰 행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